3월 20일 시장은 플래닛랩스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PL 주가는 이날 25.6% 급등해 33.8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그냥 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주주라서 또 한 번 튄 것이 아니라 시장이 이 회사를 숫자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한 날에 더 가깝습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바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건 주가가 아니라 이유입니다. 플래닛랩스는 이번 실적에서 기록적인 4분기 매출과 강한 연간 가이던스를 동시에 내놨고 투자자들은 그동안의 기대를 처음으로 실적과 계약 가시성으로 확인했습니다. 시장은 테마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변곡점에 반응한 것입니다. 피터 린치의 말처럼 무엇을 소유하고 왜 소유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플래닛랩스는 단순히 위성사진 몇 장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약 200개의 지구 관측 위성을 운영하며 지구 육지를 거의 매일 촬영하고 그 데이터를 정부 국방농업 재난대응기업 고객에게 판매하는 지리정보 플랫폼 기업입니다. 시즌3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주가 차트가 아니라 이 비즈니스의 질이 얼마나 바뀌었는가입니다.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6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은 8,6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연간 매출은 3억 770만 달러로 26% 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성의 방향입니다. 연간 조정 EBITDA는 1,550만 달러 흑자로 돌아섰고 연간 잉여 현금 흐름도 5,29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놀란 이유는 매출 성장만이 아니라 드디어 사업 모델이 현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GAAP 기준 연간 순손실은 2억 4,690만 달러였고 4분기 순손실도 컸습니다. 하지만 회사 설명을 뜯어보면 이 손실의 상당 부분은 주가 상승에 따른 워런트 부채, 재평가 손실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해 헤드라인 숫자만 보고 적자 회사내라고 단정하면 핵심을 놓칩니다. 이번 실적은 겉보다 속이 더 좋았습니다.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한 것은 미래 숫자였습니다. 연말 기준 RPO는 8억 5,2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06% 증가했고 백로그는 9억 달러를 넘어 79% 늘었습니다. 반복형 연간 계약 가치 비중은 98%였습니다. 플래닛랩스가 이제 일회성 이벤트 기업이 아니라 반복 매출과 장기 계약이 쌓이는 구조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사랑하는 것은 단순 매출이 아니라 매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계약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올해 1월 플래닛랩스는 스웨덴군과 단연간 9디짓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위성만 파는 것이 아니라 위성 해상도 데이터 인텔리전스 솔루션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회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3건의 위성 서비스 계약으로 5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면 데이터 구독 회사를 넘어 주권형 우주 인프라 공급자로 올라서는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3월 초 플래닛랩스는 미사일 방어국의 쉴드 IDIQ 계약 차량에서 프라임 계약자로 선정됐습니다. 총 계약 상한은 1,510억 달러입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플래닛랩스 매출 1,510억 달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회사가 이제 실제 국방 프로젝트 입찰 무대에 올라섰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2월에는 유럽자문위원회와 국방정보자문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유럽 안보시장 공략을 본격화했습니다. 이 회사가 더 이상 꿈만 파는 기업이 아니라는 증거는 최근 전장에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플래닛랩스는 중동 지역 위성 영상 공개 지원 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늘렸습니다. 적대 세력의 이미지를 활용해 미군과 동맹군을 겨냥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면은 아주 상징적입니다. 플래닛랩스의 데이터는 이제 투자 프레젠테이션 속 미래 기술이 아니라 실시간 안보 인프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3월 16일 플래닛랩스는 엔비디아와 함께 GPU 기반 AI 엔진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기존에는 위성 영상을 처리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데 몇 시간이 걸렸다면 앞으로는 몇 초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블랙릴과 IGX소를 활용하고 펠러컨과 향후 아울 위성의 GPU를 통합하는 계획까지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면 플래닛랩스는 사진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실시간 판단을 파는 회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올해 플래닛랩스에서 봐야 할 것은 단순한 실적 한 줄이 아닙니다. 회사는 지난해 40개의 위성을 쏘아 올렸고 구글과는 우주 기반 데이터 센터 연구개발 파트너십까지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 하드웨어 데이터 플랫폼, 국방 수요, AI 처리 역량이 한 곳에서 만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조합이 스토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계약과 숫자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2027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로 4억 1,500만 달러에서 4억 4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도 8,700만 달러에서 9,1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연간 조정 EBITDA 가이던스는 1,000만 달러 수준으로 보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플래닛랩스에게 당장 얼마를 남기느냐보다 이 회사가 얼마나 큰 시장을 실제로 잡기 시작했느냐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워런 버핏의 말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또 버핏은 When investing, pessimism is your friend, euphoria the enemy. 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에 플래닛랩스를 대입하면 답이 선명해집니다. 최근 급등이 아무리 강렬해도 우리는 흥분이 아니라 가치와 지속성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이번 실적은 기대가 아니라 검증에 한 걸음 가까워진 분기였습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4분기 매출 총이익률은 54%로 전년 동기 62%보다 낮아졌고 회사는 2027년 1분기에 조정 EBITDA 적자를 다시 예고했습니다. 게다가 바론스에 따르면 최근 매출의 약 60%는 국방, 25%는 기타 정부 고객에서 나왔습니다. 즉, 성장의 엔진이 강력한 만큼 고객 집중도와 정책 변수도 큽니다. 쉴드 역시 거대한 천장 규모가 곧바로 보장 매출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개별 과제를 따내야 합니다. 이 종목이 쉬운 종목이 아닌 이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플래닛랩스의 최근 급등은 단순한 우주 테마의 반짝 불꽃이 아닙니다. 기록적인 실적 9억 달러를 넘긴 백로그, 스웨덴과 쉴드로 이어지는 정부 국방 계약, 중동 전장에서 확인된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엔비디아와 연결된 AI 처리 혁신이 한 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플래닛랩스가 한때 기대를 받던 회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숫자로 증명하는 우주 데이터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설 것인가? 저는 이번 시즌 3의 핵심을 바로 그 장면에 두고 싶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숫자가 다음 분기에도 다시 증명되는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